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수업이네. 연달아서 지금 세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에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송미인곡을 너무 어려워해서 오늘은 빨리 영상을 올려주려고 해요. 주말 동안 송미인곡을 천천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송미인곡 내용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산유화가 훨씬 더 어렵지 송미인곡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중세 국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천천히 나가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직도 송미인곡을 현대어 풀이를 읽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교과서 233쪽에 있는 현대어 풀이를 보셔야 됩니다. 322쪽이다. 322쪽에 있는 현대어 풀이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읽고 나서 지금 이 송미인곡이 어떤 내용이구나를 현대어로 이해한 다음에 작품을 보셔야지 여러분 내용이 어떤지 모르고 무작정 중세국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세국어를 먼저 읽은 다음에 중세국어로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강정철의 송미인곡. 송강정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송강정철이 쓴 관동별곡 기억나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관동별곡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관동별곡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어려웠죠.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그 다음에 고사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송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고사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에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훨씬 더 인간적이야. 송미인곡은요.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낸 작품인데요. 우리 항상 시는요. 이제 정서를 드러내잖아요. 화자의 정서를. 어떤 정서를 드러내요? 대부분 뭐 그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 쓸쓸함, 요렇게 등등등 기타 등등등 정서를 감정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미인곡도 마찬가지예요.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이 드러난 작품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믿고 우리 송미인곡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송미인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의 구성을 먼저 볼 거예요.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시 구성은요. 먼저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작품은요. 화자가 두 명이에요. 화자는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인데 이 화자가 두 명입니다. 누구냐면 이제 여인이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을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감녀와 을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송미인국 작품에서는 이 여인을 감녀, 을녀 부르기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법칙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감녀와 을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녀, 을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서사에서는 이야기 시작이죠. 임과 이별한 인물이 있어요. 임과 이별한 사람은 바로 을녀입니다. 이 을녀가요. 둘이 감녀가 지나가다가 을녀야 너 여기 왜 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님 옆에 없고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문답은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려가 감녀에게 자신은 여전히 님을 한결같이 그리워하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사에서 마지막 이야기죠. 나는 죽어서도 님에게 가고 싶어 라고 을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녀가 여기서 대답을 해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필기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제재 개관을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 82쪽 여백에다가 필기를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82쪽 여백에 필기하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작품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 서정 가사고요.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 가사겠죠. 자, 성격은 서정적 감정이 드러나니까요. 자,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충신연주지사는요.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에요. 사실 송강정철은요. 이 정철이의 인물은 굉장히 사기 캐릭터예요. 일단 먼저 집안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똑똑해요. 똑똑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성조일 때 이제 등용이 되는데 정치도 굉장히 잘해요. 그 선조의 거의 오른팔까지는 아니고 왼팔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권력도 세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정치도 잘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때 정철은요. 그 서인에 해당했는데요. 당파 싸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 서인과 당파인 동인이 이제 반대파에 있는데 이 서인하고 동인이 굉장히 당파 싸움을 살벌하게 합니다. 이때 이 당파 싸움을 인해서 동인이 이제 서인의 정철을 어떻게 탄핵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서 자신의 본가로 이제 전라도 창평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지은 작품이 이제 사미인국, 송미인국인데 이때 계속 이제 충신 연주지사가 나오는 이유는 조선시대에서 신하들은요, 아무리 탄핵을 당하고 임금에게 밉보여도 나는 임금을 미워하면 안 돼. 드러내면 안 돼. 내가 임금님 원망스러워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영모가 되죠. 그래서 네, 부족이 멸하는 그런 별을 받기 때문에 절대 이 글을 쓰는 화자들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전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임도 사실은 임금이에요. 이미 임금인데 임금에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걱정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신 연주지사는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자,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가서 연군지정입니다. 님에 대한 임금에 대한 충성이죠. 자, 주제는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제외. 여기 임금 보이죠? 그쵸. 결국 이 정철이라는 인물은요. 임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화자로 등장하면 너무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이용해서 여성 화자를 통해서 투여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님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사실 이 님은 누구예요?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자, 특징도 너무 중요하죠. 먼저 삼위인곡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 송미인곡이 만들어졌고요. 두 여인의 문답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여인, 감녀와 을려. 이들이 뭐다? 화자다. 화자예요, 화자, 여러분. 자, 두 연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순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관동별국과는 다르게 한자와 이제 고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양반 가사, 양반이 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면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현대어플이가 함께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준비해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82쪽 교과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2쪽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 노래한 가사죠. 작가의 삶이나 당시 시대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감상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삼인국의 속편으로 가사 문학적 우리말 표현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어 322쪽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세요.
볼게요. 감녀와 을려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감녀는 파란색으로 필기를 하고 을려는 붉은색 볼펜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서사가 시작되죠. 여기 첫 번째 대사는 감녀의 대사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대가는 대겨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겨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세 국어에서는 국의 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 디귿이 발음된 이 디귿을 여러분들이 지읒으로 바꿔서 읽으면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구나라는 현대어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가는 겨각시는요. 을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 와 있니? 라고 했는데 이 천상배국경이란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이제 하늘의 서울이에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인데 천상배국경을 어찌하고 너 여기 이별하고 너 여기 있니? 라는 말은 본인들이 뭐라는 거야? 여인이죠. 자, 선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됐대요. 그러면 선계는 하늘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계에 사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옥황상제, 그 다음에 선인, 신선, 또 누구? 그렇지. 선녀가 등장하겠죠. 자, 자기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꼭 화자들은요. 추방당한 선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꼭 선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 와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옥황상제, 뭐 선인, 신선, 선녀 이런 것들은 다 도교 사상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너 천상배국경 어찌하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천상배국경은 누가 사는 곳이야?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비유 표현인데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 그렇죠. 지금 화자는 여인이지만 글쓴이 정철이죠. 자, 이 두 여인은요, 사실 정철을 투영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천상배국경,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거 사실 누가 살고 있는 곳이겠어? 그렇지. 조선의 왕 선조가 살고 있는 어디겠어요? 한양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양을 의미한다는 거는 너 조정 이제 궁궐에서 왜 쫓겨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넌 임금니 옆에 있어야 하잖아. 라는 거 비유하는 표현이죠. 즉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는 말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말이죠. 화자가 님과 멀리 떨어졌다라는 화자의 현재 상황,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해다 저문 날에 누이를 보러 가시는 거. 해다 저물었는데 누굴 보러 가는 거야? 밑줄 그어볼게요. 자, 감녀가 질문을 하네요. 주의를 환기하고 을려가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문장이 감녀의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 줄부터는 을려의 대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네요. 이거 어머 너구나. 이내 사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설은 현대어로 그냥 이야기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 너로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야. 우리 사실 남연애 이야기 여러분들 좋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민지가 헤어졌어. 민지가 헤어졌는데 지나가던 선영이가 어머 민지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랬더니 선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선영이는 집에 못 가요. 왜냐하면 민지가 헤어진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앞선 감녀의 질문에 을려의 대답이 이루어져. 어머 너 날 적은 날에 누굴 보러 가는 거야? 이러니까 어머 너로구나.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을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양직 한가마는 내 얼굴 내 몸이 님이 나를 사랑받음직 사랑받을 만 한가마네 내 모습 네 거동이 님이 사랑함 직한가마네 날 사랑할 만한가봐 어쩐지 어딘지 날 보시고 님이 뭐라 했어요 너로구나 여겨셨대 날 보고 너로구나 하면서 꿀 떨어지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대 그러니까 나도 님을 믿었어요. 믿어. 군뿌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군뿌디는요.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 나도 님을 믿어서 나 딴 생각 전혀 없어서 나는 순수하게 님을 사랑했어. 순수하게 나는 님을
어떻게? 사랑했어. 즉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재력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님을 사랑했다. 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결백함을 보여줘. 나의 결백. 난 진짜 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어. 나 딴 생각 진짜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이 하셨던지 내가 님에게 아양이며 교태며 너무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반기는 얼굴빛이 여와는 뭐예요? 예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어느 순간 님이 나를 바라본 눈빛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니러 앉아 일어나 앉아 헤어이니 뭐야 헤아리니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이 지은 죄가 뭐야 이거 산뇌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때는 어때? 한자의 음과 뜻을 같이 썼는데 우리는 지금 뭘 써요? 그렇죠. 이렇게 산을 씁니다. 이때는 음을 썼죠. 뇌같이 산같이 쌓일 때 내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어.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여 사람이야 허물하니까 내가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탓하겠어. 내 탓이야. 자, 지금 화자는요. 자, 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을려야 을려. 을려가 내 탓이야 라고 얘기해. 근데 내 탓인 거 알아. 내 탓인 거 아는데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 서러워서 생각하니 서러워 풀켜 해니 서러워서 생각하니 아니야 이거 조물 탓이야 이런 식으로 조물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화자는요 자기가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제 임과의 이별을 나 때문에 내 탓이야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서러우니까 결국 임과 이별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는데 이 조물주는 운명이 체념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여기서는 조물주의 탓을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을려는 임과 헤어진 이유를 이별의 탓을 조물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임과 이별을 조물주로 탓으로 돌린다는 거 운명이 체념한다라는 내용이 더 커요. 이게 뭐냐면 이 조물주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물 뭐 아주 작은 생명체부터 우리의 운명까지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이 조물주가 결국엔 이 조물주는 뭐야? 우리가 헤어진 것도 운명이 체념하는 거죠.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운명이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님과 헤어진 거 다 내 탓인 거 알아. 아는데 너무 서러워서 생각하니까 이건 운명의 탓이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을련이 여전히 님과 헤어진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서사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자, 맨 처음에 서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맞아요.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해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감녀가 등장했죠. 감녀가 어머 너 어디서 많이 보낸대? 너 어디 가는 거야 을려야? 이렇게 했더니 을려가 감녀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님이 나 때문에 님과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한 두 여인, 감녀, 을녀의 문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사 1로 넘어가 볼게요. 본사 1에서 이제 감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감녀 대사예요.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감녀가 위로를 해줘요. 을녀를. 다시 두 번째 문장부터는 누구예요? 을녀입니다. 아니야.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맺힌 일이 있어. 내가 님에게 맺힌 일이지. 을녀의 하소연 등장하죠. 나 맺힌 일이 있어. 이제 지금부터 찐이야. 이제부터 진짜 을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님을 매셔봐서 님을 알아. 즉 님을 가까이서 모셔서 님의 일상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등장 한번 해볼까? 누가 등장할까? 정철이 등장하죠. 자, 정철은요. 사실 임금의 왼팔이나 다름없었어요. 자, 생각해볼게. 선생님이 공무원이잖아요. 자, 그럼 대통령은 선생님의 존재를 알까? 모르죠. 난 대통령의 존재를 알아. 얼굴도 알아. 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대통령 얼굴을 안단 말이야, 지금은. 하지만 이때 조선시대 이 왕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정철처럼 왕 옆에 다가갈 수 있는 이 세력, 가까운 세력이어야만 왕의 얼굴, 왕의 모습, 왕의 행동, 왕의 특징을 다 알 수 있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단 공무원들은요, 임금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고 임금님도 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쵸?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이 말인즉슨 님을 메시아이셔 님을 내 안다는 거는 내가 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을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연인 사이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정철이 입장에서 봐도 어떻다? 그렇죠. 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모셔왔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점 몇 날 있고 물 같은 얼굴은 무슨 말일까? 물 같은 얼굴, 물광을 얘기하네. 꿀피부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떤 얼굴? 연약한 얼굴을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한 그 얼굴이 편하실 날이 몇 날이 있겠어. 그러면서 춘한 고열은 춘한이 뭐예요? 그렇죠. 이 춘한은 봄의 꽃샘추위, 고열은 여름의 더위. 자, 춘한 고열, 춘 봄추위 여름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턴 가을 겨울은 위라서 매셨는 거 누가 모시고 있겠는가? 한마디로 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고 계신지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계시는가? 죽조반이란 조석 진지 모두 옛날과 같이 예와 같이 올리시나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이라 하지 말고 임이라고 하자. 자, 의녀는요. 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밥은 잘 주무시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모시고 있는지 님에 대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본사 1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본사 1은요. 을려의 사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려 이야기 첫 번째 님의 일상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사 2가 드러납니다. 본사 2에서 한번 또 그대로 또 을려예요. 여기서 계속 을려 이야기 나올 거야. 이제 한동안에 감년은 나오지 않아요. 을려가 이제 여태까지 맺히고 쌓인 것들 이제 우르르르 다 얘기할 거예요. 님 다이 소식을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아무려나 아자 뭐예요?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저물었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이 온다는 건 뭐야? 님의 소식이 온다는 거죠. 근데 님이 소식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그래서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기다렸죠. 내 마음 둘 곳 없다. 어디로도 가지 말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내 마음 둘 곳이 없죠. 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님을 놔둘 공간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왜 있지 않았죠? 높은 왜 올라갔대요. 자, 여러분 산에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하, 화자 을려는요.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뚜둔 자, 새롭게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네요. 자, 네모박스 해보겠습니다. 구름, 안개. 이 아이들은요. 시야를 가리는 자연물인데요. 즉 임과 을려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내가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은 콴이와 안개는 무사일고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산과 강이 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일월은 어찌 보며 자 일월을 어떻게 봅니까? 일월 달 해와 달이죠.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고전 작품에서 구름과 안개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달과 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늘에 떠있는 유일한 하나의 존재 해와 달은요. 임금을 의미하고요. 그 임금을 가리는 즉 해와 달을 가리는 구름과 안개는 간신을 의미합니다. 간신배할 때 그 간신이에요. 간신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서는 화자와 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동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결국에는 산과 강도 어둡고 안 보이는데 해와 달은 어떻게 보이죠? 님에 대한 소식 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척을 모르거든. 발밑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까? 결국엔 지척도 모르는데 천리도 바라보지 못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개가 무슨 법? 대국법이 사용되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표현법. 산천이 어둡거든 1호를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려.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비슷한 구조 반복하는 거 대국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물가를 갑니다. 물가 이제 산에서 내려서 물가를 갑니다.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자 백길이나 보려 한대요. 자, 여러분 물가로 내려가서 백길은 누가 들어와? 그렇죠. 배를 타고 사람이 들어오겠죠. 즉 님의 소식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님의 소식을 듣고자 백길을 가지러 물가를 갑니다. 따다단. 그런데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누가요? 방해물, 바람하고 물결, 즉 뱃사공의 뱃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인데요. 사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이 되었구나. 이건 또 누구의 마음같이 심란하겠어. 그렇죠. 이 의녀의 심란한 마음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역할은요. 여기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나와 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자연물이자 방해물, 장애물 다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시어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람하고 물결이 어수선하게 막 출렁출렁 거리는데 뱃사공이 목숨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당연히 뱃사공 없단 말이야. 뭐가 있어? 빈 배만 걸려 있습니다. 이 빈 배는 누구의 처지와 비슷해? 그렇죠. 화자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느낌을 주죠? 그렇죠.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의 빈배는 화자의 처지와 굉장히 같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강편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더 쓸쓸하죠. 결국 을려는 님의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고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거나 결국 소식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자, 여기까지 본사의 을려의 사설 2, 을려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님의 소식을 알고자 산과 강을 엄청 배회하고 다녀요. 하지만 님의 소식 들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사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 3입니다. 여전히 을려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첨 찬자리에 모첨 찬자리 초가집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왔어요. 벽 가운데 청등을 누굴 위해 밝았는가? 청등이 뭐야? 그렇죠. 청등은요. 그냥 등잔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벽 가운데 청등 누굴 위해 밝았겠어? 그렇지. 님을 위해서 밝아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죠. 자, 밤중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등잔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굉장히 지금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을 계속 들고 있네요. 자, 오르며 내리며 가로 열고 해 뜨며 바자니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내가 서성거리면서 저그덧 역진하야 뭐야? 잠깐 동안 힘을 다해서 풋잠, 오후 풋잠 중요해. 이 풋잠이 잠들어요. 잠깐 잠이 들었더니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제가 잠깐 임소식을 찾아 헤매다 힘들었기 때문에 지쳐서 잠깐 잠이 듭니다. 자, 내가 정성이 지극했는지 님을 찾아다니고 그리워하고 소식을 알려고 하는 이 지극했는지 꿈이 나타나요. 꿈에 뭐가? 님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꿈에 나타난 님의 얼굴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헉, 꿈에서 본 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할까? 그렇죠. 임도 자신을 하고 있었기를 소망하는 을려의 마음입니다. 사실 을려는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 님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꿈에 나온 님의 얼굴이 반질반질 뿔이 좌르르 흐느흐느 너무 예쁜 얼굴이면 속상하지. 왜? 나만 님을 보고 싶어 한 게 티나잖아요. 그리고 꿈은요. 자기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을려가 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자신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근데 이 꿈의 기능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풋잠, 그것도 심지어 풋잠이에요. 잠깐 잠든 잠에 꿈을 꾸면 여러분 꿈은 평생 꿀 수 있나요? 그렇죠. 금방 깨버립니다. 왠지 슬픈 서사가 남아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이야기하려고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례려고 했는데 눈물이 바로 나는 거야. 님을 보니까 너무 좋고 감동받아서 눈물이 바로 우악 나는 거죠. 그럼 눈물 나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해를 못 다해야. 정해가 뭐야? 정해를 못 풀어서 어떻게 목조차 메어왔네요. 나처럼 지금 목 메어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목이 조차 메어왔어. 아, 이제 좀 이야기해야겠다 하는 순간 꼬끼우 하고 오전된 개성이 어떻게 잠을 깨웁니다. 빠바밤. 결국 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오전된 개성 너무 중요하죠.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방정맞은 경망스러운 뜻을 쓰는데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을 깨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전된 개성은 단순히 꿈을 깨우는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연물 4개 기억나요? 님과 나의 관계,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 자연물들 4가지. 바람, 구름, 물결, 안개는 이 오전된 개성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오전된 개성은 진짜 방정맞은 닭술, 진짜 단순히 꿈을 깨우는 장치라는 거. 자,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납니다. 본사 사무 의뢰의 이야기가 3번째 이야기 끝이 나죠. 꿈에서 님을 만나니까 더 애달프고 더 보고 싶죠. 심지어 나는 님에게 말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너무 속상하다. 자, 마지막 결사 갑니다. 와, 허사로구나. 자, 꿈에서 깬 이후 나는 어때요? 그렇죠. 의려가 허탈함 느끼죠. 아, 이거 허사로구나. 님 어디 갔나? 결에 내려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는데, 자, 어여쁜 그림자 너무 중요하죠. 이 어여쁜 그림자, 어여쁜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예쁘다 뜻 예쁘다 아니에요. 예쁘다는요, 현대에 와서 뜻이 바뀐 거고, 가엾은이란 뜻입니다.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쫓는데 그림자는 여러분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어떻게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가엾은의 정서는 누구야? 의료에 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엾은 그림자는요, 우리 그때 배웠던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이입이야.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 거지.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가여워.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아. 왜? 내가 가여우니까 쫓겠지. 이거 뭐다? 그렇죠.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생물이 감정을 가졌잖아. 근데 그 감정 누구 감정이야? 그렇지. 화자, 의녀의 감정이죠. 그래서 나 너무 가엾어. 내 상황이 너무 불쌍해. 나 어떻게 이래? 나 님 너무 보고 싶어. 아, 모르겠어. 차라리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해.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나 죽어서 지는 달 될래. 지는 달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자가요. 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차라리 나 죽어서 달 돼서 님 계신 곳을 환하게 비출래.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대사는 오호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녀의 대사입니다. 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구잠비나 대쇼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녀 위로인데 각시님 달도 좋지만 차라리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자, 달과 여러분들 나괄과 구준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까요? 자, 낙월은요, 심지어 그냥 달도 아니고 낙월, 지는 달이에요. 그럼 지는 달은 순식간에 님을 바라보고 사라지겠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님과 그렇죠. 가까이 갈 수 없어. 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하지만 굳은 비는 어때? 비가 사랑사랑 내리면 님의 옷깃을 젖을 수 있죠. 더 적극적으로 님에게 다가갈 수 있고 님에게 내 모습을 어떻게? 그렇죠.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결사가 끝이 납니다. 자, 죽어서라도 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녀의 소망과 감녀의 맺은 말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월하고 굳은비라는 이 시어를 비교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달과 굳은비의 의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먼저 달과 굳은비의 공통점 먼저 볼게요.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자, 공통점입니다.
자, 달과 구준비는 둘 다 을려와 님을 이어주는 매개물이에요. 자, 그리고 을려의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죠. 왜? 임과 을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달과 구준비는 님에게 갈 수 있는 한계,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차이점 너무 중요한데요. 자, 봐봐. 달도 심지어 얘들아, 나월이야, 나월. 떨어지는, 지는 달, 나월이에요, 나월. 요렇게, 나월. 자, 얘는 어때요? 멀리서 잠깐 동안 님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죠. 자,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나 화자의 절망감이 드러난다면 이제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나월에 비해서는 더 적극적이야. 왜냐하면 비가 사락사락사락 내리면 님의 옷깃 또 젖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님에게 너를 더 어필해라는 내용으로 감녀가 구준비나 대쇼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눈물 이렇게 흘리는 거와 구준비 비가 내리는 게 비슷하잖아. 그것처럼 을려는요, 이 눈물을 함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야. 울어. 감정을 표출하란 말이야. 너가 이렇게 보고 싶고 힘들어한다는 걸 님에게 보여줘라고 감정의 해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차라리 울어버려. 을려야 그렇게 힘들어서 꾹 참지 말고 울어버려. 울고 감정을 해소하란 말이야. 아니면 님에게 너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선생님, 여러분 다 정리하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또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인데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자, 봐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같이 정리해 볼게. 자, 감녀와 을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감녀, 을려가 둘이 뭐합니까? 대화를 나누어요. 자, 근데 을려는요. 지금 님과 어떻게 헤어졌어요. 님과 이별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을려는 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해요. 보고 싶어 하죠. 보고 싶어 하고 걱정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감녀는 을려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 이런 것들. 그럼 두 번째는 시어의 의미죠.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영어 쓰지 말자. 국어 시간이니까 예라고 표시해 볼게요. 예시를 들면 자 안개, 자 이 구름, 그다음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해요? 그렇죠. 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죠. 갈라놓는 방해물. 이런 식으로 시어의 의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식 공부하듯이 내용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형식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 하면요, 여러분 안 어려운 것도 어렵게 느껴져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의 시장 이제 사용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말이. 구름, 안개는 뭐예요? 임과 을려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죠. 을려의 답답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바람하고 물결은 을려가 임에게 가는 가로막는 장애 요소예요. 그리고 을려의 뭐야? 그렇지. 을려의 심란한 마음을 반영해요. 심란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어수선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낙월은 어때요? 낙월은 멀리서 잠깐 동안 님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존재야. 낙월이잖아. 떨어질 낙이니까. 자,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니까 을련이 이렇게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님 볼래. 잠깐 떨어지는 낙월이라도 잠깐이라도 님 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구삼비, 자, 감녀가 제시하는 거죠. 감녀는 뭐래? 을려의 눈물을 함축하고 있죠. 즉, 감녀가 감정을 해소하는 울어. 슬프면 울란 말이야. 표현을 하라고. 왜 고통스러운데 참고 있는 거야. 라면서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해소이자 또 낙월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잖아요. 구잔비는. 그래서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해했죠? 여러분들 봐봐.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훨씬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학습활동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85쪽입니다. 자, 1번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두 여인을 감녀와 의녀에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 작품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대화 내용. 맨 처음에 감녀가 의녀야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 때문에 님과 헤어졌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하고 있고 의녀는 이제 의녀의 본격적 이야기가 등장하죠. 님이 잘 계시는지 걱정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사 잘하시는지 막 그런 얘기 나왔죠. 본사 1에서. 본사 2에서는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과 강을 헤매고 다녀요. 그렇지만 결국 님의 소식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너무 힘들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역진하야 힘을 다해서 깜빡 풋잠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꿨어. 님을 만났어. 근데 중요한 건 회포를 하나도 풀지 못했어. 너무 슬픔에 잠겼죠. 그래서 나 이제 그냥 죽어서 나월이라도 될래. 지는 달이 되어서 님에게 살짝 님의 창을 비추고 나 그렇게 사라질래 라고 했더니 감녀가 에이 달 대신에 차라리 굳은 비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2번 내용 볼게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해서 볼 건데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의연은요 살아서 도저히 님을 다시 만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늘의 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님과 헤어져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나 죽을래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낙월과 구전비의 의미 차이 보겠습니다. 자, 낙월은 뭐예요? 그렇죠. 밝고 따뜻한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죠. 멀리서 님을 비춰줍니다. 어떻게? 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산비는 어때요? 차갑고 쓸쓸한 이미지죠. 자, 비는요, 여러분들 시각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걸 만질 수도 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 님의 가까이? 그렇죠.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 즉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구산비나 대라고 한 까닭이 뭔데 의연은? 그렇지. 의연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님에게 미안.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우개 어떻게 하지? 아, 됐다. 자, 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감정을 표출해라. 이런 뜻이죠. 즉, 달빛 대신에 어떻게? 대신 비가 되라고 했죠. 달이 되면 여전히 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비가 돼서 님에게 가까이 가, 다가가, 직접적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많이 감녀라면 의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해줄까? 나는 어떤 말을 해줄까?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사랑은 새로운 사랑을 잊는 거야. 또는 뭐 자기 개발을 해. 왜 꼭 님에게만 가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각신님 뭐 달이 되지 말 새가 돼서 날아가세요. 뭐 죽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누드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86쪽. 자, 3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3번에서는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송미인국의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와 시대상을 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정철은 1583년 48세 때 예조 판서가 되어 동인의 탄핵을 받죠. 자기는 서인이거든요. 1585년 관직을 잃고 창평이 들어가 4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하는데 이때 쓴 게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입니다. 자, 선주실록에서는 어때요? 정철을 편협하고 시기심 많다.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 파직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선조가 감싸죠.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고다서 남에게 미움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다시 탄핵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자, 1번. 자, 이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시대상을 어떻게 비교했어요? 임은 누구예요? 그렇죠. 선조.
화자는 정철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직을 읽고 창평에 응거하고 있죠. 그럼 이게 자신의 처지, 화자의 처지가 잘 드러나는 거 송민구에서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 천상배곡경. 그쵸. 쫓겨났죠. 파직당했죠. 두 번째 모청찬자리. 창평으로 돌아 응거하는 거. 어디? 그렇지. 초가집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송민국에서는 자신을 탄핵한 이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잘했어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작가의 태도 볼게요. 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들이 바로 이 대상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방해를 극복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이거 너무 중요해. 답답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86쪽의 마지막 4번 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3번, 즉 3번 문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가 송민인곡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동인이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군뜻이 전혀 군뜻 없어. 난 진짜 님을 여전히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어. 다른 마음 먹은 적 없다.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려고 했고, 두 번째, 탄핵을 받아서 창평,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선조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 같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 연군 지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창작하였습니다. 와, 지금 1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수업해서 자는 건 아니죠? 학생들이 그 유튜브에 올리는 수업이랑 현장 수업이 너무 다르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앞에서 수업할 땐 저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무래도 혼자 수업하면 조용조용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 수업하듯이 수업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87, 조금만 더 힘내자, 얘들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저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 수업을 안 그래도 많이 했는데 영상까지 이렇게 3시간 연속 찍으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자, 다음은 8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7쪽 2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지금 87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송민곡을 다음 두 작품과 비교를 해보자 했네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 볼게요. 정철의 3인국이구나. 잠깐 동안 생각을 말아. 이 시름의 이자니 이 시름이 뭘까? 님과 헤어진 것 같은데? 님과 이별했을 때 이 시름, 내 걱정이죠. 마음에 맺혀 있어. 근데 내가 잊고 싶은데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사무치는 뼈에 사무쳐 있대요. 그래서 이 편작이 열이온데 편작은 중국 전국시대 유명한 명의 즉 의사다 의사.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 내 병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와 내 병이다. 이거 임의 탓이다. 왜? 임과 내가 이별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나온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대요. 범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마다 촉촉 앉아서 향을 묻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님에게 옮기겠대.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님에게 주겠다는 거죠. 님은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쫓을래. 여전히 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의 화자는요. 아이고 미안해요. 화자는요. 님과 이별했어. 하지만 화자는 여전히 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죠. 죽어서 뭐 되겠대? 범나비 되겠대. 나비 돼서도 님을 찾아가겠다. 여전히 님을 사랑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굴원이라는 사람의 이소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자료실 한번 볼게.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초나라 시인 굴원이 지은 장편시인데요. 굴원의 왕이 간신의 말만 믿고 자신의 먼 곳에 유배 보내자 억울한 마음으로 시를 읊었대요. 자, 앞뒤로 분준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선왕 앞에 왕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했더니 님은 내 마음 아니 살피시고 님이 여기서 왕이겠네요. 도리어 모함 믿고 진노하는구나.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해로운지 알면서도 차마 내버려둘 수 없는 거야. 왜? 님에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하니까 자, 맹세코 하늘은 알아. 내가 이렇게 직언을 하는 건 다 오직 님 때문이라는 걸.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딴 마음을 가질 줄이야. 이럴 줄 몰랐는데 나야 이 이별 어렵지 않지만 님의 잦은 변덕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의 화자는요. 어떤 모습을 줘요? 님의
그렇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앞에 3인국, 송민국과 다른 점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3인국, 송민국 모두 뭐? 차라리 죽어서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대요. 이 무엇은? 그렇지. 3인국은 범나비가 되고 송민고는 나월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살아선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죽어서 님께 만날래, 만나고 싶어 죽어서라도 님을 만날래, 여전히 님을 좋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불원의 이소 한번 볼게요. 불원의 이소, 자, 송민국이 하자는 우리가 헤어진 거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소는 어때요? 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죠.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감상일들 하고 작품 끝내도록 할게요. 자, 송민국 조선시대 최고의 가사 작가죠. 자, 이 작가가 1585년 4년 동안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을 합니다. 이때 탄핵을 당해서 장평으로 내려가죠. 이때 지은 작품이고요. 사무인국과 함께 우리는 이 작품을 전후미인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두 작품은요, 공통점이 둘 다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세워서 자신의 마음을 잘 들은 충신연주지사예요. 충신연주지사 너무 중요하죠. 자, 연군가라고도 하고 충신연주지사라고도 하는데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가 충신연주지사가 되겠습니다. 송민곡은 4음보 1행으로 보아 48행이고요. 음수율 3, 4조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상, 감녀와 의녀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화하는 두 여인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존재들이여 화자의 분신입니다. 이렇게 대화체 형식은 우리 가사의 문학사에서 새로운 것을 정철이 뛰어난 문학적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송민곡이 끝이 났어요. 어때요, 내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자꾸 여러분들 지레 겁먹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자, 선생님 말 믿고 첫 번째 현대어로 먼저 내용을 숙지하세요. 내용 숙지하고 두 번째 현대어랑 작품을 비교해서 내용을 숙지하세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그렇지. 우리가 흔히 현대시 분석하듯이 화자 분석하고 시어 분석하고 특징 정리하고 이런 것들 내용 형식적인 형식상 특징들을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는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사실 내가 제일 고생한 건 아니 시험 기간에 나는 학생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죠? 차라리 내가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시험 공부만 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송미인국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와. 자,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우리 힘내서 열공하자, 얘들아. 자,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주 학교 와서 꼭 제발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고 틀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질문 꼭 해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랑이쌤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